집집마다 87약 익혀 질병을 예방하자. 지금 20강 가장 끝날 때마다 계속 내 되풀이한 내용입니다. 이게. 자, 종합이에요. 자,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건 편견입니다. 우리 인간은 똑똑한 맛에서 합니다. 자기가 똑똑해.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만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자기한테 권력이 있을수록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금음체질은 정책을 하면은 폭군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 성질도 잘 내지. 어떻든 간에 편견이 이게 문제입니다. 편견. 팔체질? 이거 침 같지도 않은데 그거 해가지고 뭐 나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만큼 임상이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는 가장 무서운 건 뭐냐? 편견이다. 편견을 버리자 이거예요. 자, 순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세계로 통합니다. 팔체질학이 사상체질의 근본을 두고 발전이 됐는데요. 이재만 선생님은 110년 전에 유언 비슷하게 남겼어요. 100년 뒤에는 나의 의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선구자가 나타납니다. 이분 1921년도에 탁 혜성같이 곤돈 박사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갖은 핍박과 서름과 그걸 당한 가운데 연구를 했어요. 그래 확립을 시켜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과정을 가지고 동계에서 발표를 하고 화리를 완성하고 체질식도 확립하고 암치료재단까지 설립을 해가지고 음지에서 쭉 치료를 해오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그분이 연세가 93세예요. 자, 이제 일단 그분 건강한 가운데 계속 그 마무리를 짓기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전부 다 기원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알게 모르는 사이에 국내에는 비록 68개밖에 아직 안 알려져 있는데 이게 개막이 됐다. 팔체질 한의원 시대에 개막이 됐습니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뭐 싱가포르, 태국 그런데 지금 팔체질을 내세워가지고 한방병원이 새끼를 쳐가고 있어요. 특별히 팔체질 전문 한의사를 뽑습니다. 부원장을 모신다고 광고도 내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만큼 아는 사람 알아요. 그 다음에 시대가 이제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의 가장 맹점이 있습니다. 팔체질과 음식치료의 응용인데요. 이게 지금 가장 장점이에요. 음식으로 하면은 못 고칠 게 있다 없다? 못 고칠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고쳐요. 음식으로. 심지어는 음식, 기호식품, 차, 음료수, 과일 같은 것을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의사들이 고백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케팅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 왜? 병원도 유지해야 되는데 침 나가지고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 내 말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발전을 시켜야 할 분야가 있는데 음식 치료를 하는데 음식 치료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병을 치료하는 영양성분, 그러니까 현대적인 영양성분이잖아요. 다 병을 치료하는데 뭐가 성분이 부재가 병이 나잖아요. 그럼 그걸 체질 내에서 골라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고혈압을 치료할 때는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약은 평생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식이요법으로 한단 말이죠. 혈류를 개선시키는 거,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 이런 작용을 하는 음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중기 체질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중국은요, 우리하고 딴판이더란 말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알레르기가 별로 안 왔는데 중국도 최근 한 40년, 우리가 권도원 박사님 지금 한 60년 되나요? 60년 다 돼가는데 여기는 40년 정도 이분이 왕이라는 북경 중의학대 교수입니다. 저보다 10살 많으니까 나이가 좀 그렇습니다. 아직도 젊은 편이죠. 근데 이분이 동양의 그러니까 모든 그 의학에 나오는 체질이라는 걸 다 찾아봤어요. 황정에 나오는 내경에 나오는 음양오행의 그 뭐 음양 합평지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고 25태행 쭉 하여튼 체질이다 뭐라는 건 전부 다 검색을 했어요. 단어를. 그래서 거기서 다 뽑아낸 거예요. 병증도 다 뽑아내고 모든 걸 해가지고 현대적인 거 이제 과학적인 기법이 들어간 거죠. 물론 유전자 분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통계요법 뭐 이런 과학적인 요법이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한 20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체질이 나와요. 9종이다, 10종이다, 막 여러 가지 나옵니다. 거기도. 그런데 이 왕기 선생이 개발한 게 이게 국가 표준이 됐어요. 확립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요, 2009년도에 중화중의학학회에서는 뭐 했냐, 왕기의 체질구분법 표준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달라들었어요. 중국 인사부에서는 뭐냐, 국가위생 복무규범에 삽입을 해요. 그래서 중위 신체검사 받을 때 첫째 항목으로 체질을 식별하게 만듭니다. 어떤 체질? 구종체질로. 물론 우리도 뭐 사상체질을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가중의학관리부에서요, 전국적으로 침미병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국가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침미병센터, 미병을 치료한다, 건강 예방이잖아요. 여기에서 침미병 수단으로 구종체질학을 보급을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기관 단체별로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 그걸 선별을 해낼 때 하나의 기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심사 표준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이제 다 국가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중위 구종 체질학을 예방의학으로서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 다음에 세계 표준화에 박차를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사상체질과 팔체질학의 융합 발전을 빨리 추구를 해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게 국민들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좋을 뿐더러 여러 가지 방면이 좋습니다. 세가 정책에도 좋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국가는 뭐냐, 미래의 국가 의료비 부담 절감 차원. 앞으로 뭐 50조 정도 2030년이 되면 부족하다는데, 그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될까? 그럼 국민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먼저 뭐부터 해요? 교육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이때도 1차 검사지 체질 검사를 의무로 규정을 하자. 그 다음에 요즘 한의원 잘 안 되는데, 법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1차 진료는 거기 가서 의무적으로 받게 좀 해라. 그럼 뭐 혜택도 좀 주든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체질의학을 사상체질 플러스 팔체질 결합해가지고 체질을 좀 연구해서 하자는 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단체 기관에서 체질의학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라. 왜? 모르니까 시켜야 된다 이거죠. 여담입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이게 잘 전파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저처럼 강의해야 돼요. 가는 데마다 줄 서가지고 이제 강의 다녀야 돼. 직장이면 직장 다니. 왜냐하면 전체 인력이 부족하니까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학계는요, 사상 팔체질 융합을 해가지고 세계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보니까 사상은 한약이잖아요. 그만큼 발전돼 있잖아요. 팔체질은 진법이에요. 그럼 그걸 결합을 시켜가지고 원래 뿌리가 같으니까, 자, 그게 이론적으로 좀 조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권도원 박사님 반대하시겠죠. 살아생전에. 왜? 화류론도 내세우고 이게 철학이 틀리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산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팔체질 지법을 살려가지고 뭐 해야 된다. 체질 양생 분야, 특히 음식, 약선, 운동 이쪽에 연구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중국은 이게 무척 강합니다. 특히 약선. 우리도 체질을, 중국의 체질학에서 신화점이 있어요. 병증을 유지로 해가지고 체질을 판별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체질학은 뭐예요? 원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데 그게 결정적인데,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나이가 들수록 남녀별로 서로 틀리게 체질이 변해간다. 바로 그게 병증이에요. 그래 나누는 걸 가장 병이 없는 상태를 평화질이라고 그러세요. 평화질을 하고, 그 다음에 기어질, 양어질, 음어질, 수별질, 담습질, 그 다음 기울질, 특품질, 이렇게 해서 9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병증이에요. 전부 다. 병증별로 한약재가 기본 지금까지 처방이 있잖아요. 그거 다 뽑아낸 거예요. 다 임상해가지고 중국도 한 4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다 겁니다. 일단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무슨 측면이 있습니까? 급한 병은 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체질에 그거는 어긋나지만은 일시적으로는 약을 쓸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약을 써야지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그 적절한 불균형, 그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근본적으로 장부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나가면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음식, 약선, 운동요법, 특히
특히 뭐 기공체조 어렵습니다. 뭐 취자공 이런 거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태극권 체질마다 틀려요. 병증마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우리 고려가 이걸 무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질의학 한의사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은 전국에 한의원이 2만 개가 있는데 1년에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국내에서 그걸 소화하기는 힘들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꿔야 된다 이거죠. 바꾸기는 힘들어요. 갑자기. 그럼 뭐예요? 국가적으로 뭔가 해가지고 밀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분들을 박수를 쳐줘서 해외로 많이 진출을 수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은 빨리 권도원 박사님을 양지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거 사상체질학계 뭐 불화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다 용서하실 겁니다. 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정말 권도원 선생님이라는 권도원 박사라는 그 천재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체질의학이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확정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이럴 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 당장 의료비를 절감하고 가정경제를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들 자신의 영차 의료 해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는 바로 미병의 개념이 있죠. 자, 자연치유의 그 원리하고 똑같은데 가족건강관리는 현대의의 관점은 뭐예요? 양분이에요. 건강이라고 환자 두 개로 딱 나눠요. 병이 딱 나면 환자예요. 근데 동양과 미병이라는 단계가 있죠. 자연치유는 이걸 더 세분을 시킵니다. best, better, good, bad, worst, worst 가지고 death 이렇게 가요. 그럼 우리는 뭐냐? 미병 단계에 일단 더 알아야 되고 최상의 방책은 뭐예요?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자기 체질을 평상시에 알아가지고 체질식하고 일단 섭생을 하면은 베스트 컨디션을 자기의 나이에 맞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체질 양생을 8체질의 원리에 따라서 해줘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잖아요. 이거 원리를 알면. 그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문제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간에도 충돌되는 게 좀 회피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특히 가정요법 차원에서 그 미병 예방하는 수준, 건강 증진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것들은 이러한 칼라테빙이나 레이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급한 병들은 반드시 8체질 전문 한의원에 들어가서 침도 맞고 처방 받고 이래야 돼요. 약물 처방.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건 뭐다? 병이 나기 전에, 심각한 병이 나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지키자. 그겁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길어져 가는데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자. 그래서 아무쪼록 집집마다 8체질 의학을 익혀가지고 질병을 예방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이 할 수 있는데 우리 8체질 의학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분간에 걸쳐서 우리가 오늘 8체질 의학의 그 수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